예, 안녕하십니까. 농부 항소입니다. 바야흐로 기농기촌의 시대입니다. 지금 기농기촌 인구가 연간 50만 명을 돌파하였다고 하죠. 그러나 기농기촌을 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약 한 1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농기촌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여유로운 생활, 공기 좋고 깨끗한 자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 기농 또는 기촌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도시에서 살다가 또는 그 각박한 어떤 도시 생활의 염증을 느껴서 또한 이 기농 기촌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각자마다 기농 기촌하는 그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러나 이 기농 기촌에 대한 꿈을 갖고 왔지만 그러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농에 실패를 하는 사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큰 꿈을 안고 시골로 기농기촌을 했다가 역기농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실패를 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이죠.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 영농의 실패입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이 시골로 들어왔지만 사실 농사를 해서 돈을 벌기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도시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면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러나 시골은 내가 흘린 땀, 내가 흘린 그 어떤 피와 땀, 거기에 대한 보답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망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는 시골 생활 그 문화 자체를 즐기거나 또는 적응하지 못해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골 생활은 다 아시겠지만은 문화적인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무엇 하나 고장이 나도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내가 내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은 무엇 하나 해 나갈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뭐 산짐승도 있고 우리가 싫어하는 뱀도 있고 쥐도 있고, 그러한 짐승들, 그러한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떠한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적응을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지입니다. 이 농지라는 것이 지금은 시골 땅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적은 돈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값이 너무 올라서, 물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이 있다든지 부모님이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물려받는 경우에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번째는 원주민들과 불화입니다. 원주민들은 이때까지 살아온 자기들만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도시인들은 아파트에서 서로 무관심 속에서 살아온 어떤 환경들이 있고요. 이 시골 사람들은 자기 집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웃들과 함께 오픈된 생활들을 많이 하거든요. 공동 작업도 많이 하고, 그런 의미에서 도시인들은 이 시골 생활이 적응하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족의 반대입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이런 시골 생활들을 동경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편함이나 어려운 점이 있어도 극복이 가능한데, 가족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가족들은 도시에서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이 불편한 이 시골 생활에서 적응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족들의 어떤 그 반대, 이것들이 또한 기농생활, 기촌생활을 힘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기농, 기촌의 성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네, 앞에서 열거했던 그러한 실패에 대한 사례들을 극복하는 것이겠죠. 영농 실패는 철저한 준비와 어떤 그 지역의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웃들과
먼저 농사 지은 분들의 어떤 그 경험을 조금 도움받아서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농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 생활에 대한 문화에 대한 어려운 점들은 시골 생활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토지에 대한 어려운 점들은 내가 직접 토지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는 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 생활을 하다 보면은 시골에는 빈 토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원주민들과의 어떤 그러한 불안은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접근을 하면은 쉽게 또한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반대는 뭐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내려와서 좋은 것을 보여주고 같이 하자는 설득. 가족들은 내가 설득하면은 따라올 수 있거든요. 도시 생활에 어떤 그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는 좋은 점도 있지만 시골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가족들에게 설득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그것도 극복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쉽게 이렇게 기농 기촌에 대해서 성공의 조건에 대해서 열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서로 시골을 이해를 해야 되고, 농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농부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려시대 문인이었던 이규보는 이러한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농부를 대신하여 이규보. 논바닥에 엎드려 비 맞으며 김을 매니 그 모습 흑투성이 어찌 사람 모습이랴. 왕손 공자들아 농부를 멸시마소. 그대들의 부귀호사가 모두 농부 덕분이야. 푸른 잎새 곡식은 연물지도 않았는데 아전들이 벌써부터 조세내라고 다그치네. 나라 부강하게 하는 일이 농부 손에 달렸거늘 어찌 이리 모질게도 농부들을 침탈하나. 예, 여러분들은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농부들은 불쌍하다, 비참하다, 그런 것을 느끼셨나요? 아니면 농부는 참으로 대단하다, 농부의 가치가 있다, 그러한 것을 느꼈나요? 실로 농부의 모습이란 흙을 만지고 옷에 흙을 묻히고 그러한 삶이 태반입니다. 이러한 것이 싫다면 기농기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농사를 짓다가 힘들고 지칠 때 이 시를 항상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면서 힘은 얻습니다. 농부의 가치는 분명 있다. 옛날에는 농자지 대본이라 하여서 이 농부를 하나의 근본이라 여겼습니다. 그때는 농경시대였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죠. 지금은 산업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반도체 이러한 것들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보유 전쟁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화폐전쟁, 무역전쟁, 지금 한창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폐, 무역이야말로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길이고 또한 그것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이겠죠. 어떤 사람은 앞으로 식량 전쟁이 도래할 것이다.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식량을 확보하는 나라가 식량을 확보하지 않은 나라에 비해서 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참 많이 엇갈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먹고 있는 청양고추 그거 로열티 주고 사오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가 IMF 시절 때 우리나라 종자 회사는 많은 외국 기업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지금 살아남은 종자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팔려나간 그 어떤 토종 씨앗들이 지금은 우리가 역으로 로얄티를 주어야만이 그 청양고추에 대한 씨앗을 사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청양고추마저 작업 능력을 잃어버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먹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최근에 와서는 또한 몸에 해로운 농약에 대한 그러한 어떤 것들도 많이 발생되죠. 그래서 내가 직접 키운 채소, 내가 직접 키운 과일 이러한 것들이 내 건강, 내 몸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만큼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 농부에 대한 그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나에 대한 가치를 높이지 않으면 누가 나에 대해서 가치를 높여주겠습니까? 저는 내 손에 흙을 묻히고 내 옷에 흙을 묻히더라도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라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둘 때 기농과 기초는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는 이 농업이라는 것이 큰 도움이 못 됩니다. 차라리 도시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50대, 60대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기농기촌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바랄 것은 경제적인 것만 바라보아서는 분명 실패합니다. 이 농업과 농부에 대한 가치관을 내 스스로 존중하지 않으면 실로 힘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농부에 대한 직업에 만족하고 거기에 대한 가치관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그것을 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도 합니다. 지금 기농기촌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한 점들을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규보의 농부를 대신하여라는 시를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농부는 어떤 위치인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사람인가, 비참한 사람인가, 아니면 존귀한 사람인가.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